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시장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장시장 이후로 해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갔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나스닥 중심의 하락세가 큰 모습입니다.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지수 15,500선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도 4,660대이고요. 골드는 상승한 이후에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6%대 하락 보였고요. 코인베이스도 2%대 하락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으로 다시금 42,500선까지 오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현 구간 확실히 작년 5월과 7월 사이에 이 조정기와 유사해 보이는데요. 공포 탐욕 지수도 7월 이후로 처음 이 10을 찍었고 그 이후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47,000달러를 뚫고 빠르게 올라줘서 53,000달러에 안착을 해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6만 달러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급하게 올리면 또 시즌 종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어제 메디블록이 빗썸 상장 이슈로 큰 상승 보였고요. 도지코인도 큰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가상자산 과세가 꼼꼼해집니다. 평가 방식과 압류 절차가 구체화됐습니다. 네,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소득에 대한 규제는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상속이나 증여 시에 이 자산을 평가하는 방식 그리고 가상자산 압류 절차 등이 변화했는데요. 일단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이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평가 방법이 구체화됐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되는 이 가상자산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전후로 해서 한 달 동안 거래소에 공시된 이 일평균 가액의 평균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만 이걸 일일이 납세자가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가상자산 일평균 가격 조회 화면을 오는 3월까지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재부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신고 대상 해외 금융 계좌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건데요. 매월 말일 중에 보유 계좌 잔액이 5억을 넘는 이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이 해외 금융 계좌 정보를 그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고 디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모니터링이 어렵지 않냐라는 점에 대해서 기재부가 관계자가 미신고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10%에서 20%까지 과태료를 물릴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 구체화된 가상자산 압류 절차가 공개됐습니다. 지난 6일 이 기재부가 발표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이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고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내달 중에 공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세금 징수가 활발해지고 구체화된 규정에 따라서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솔라나가 암호화폐 업계 비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였습니다. 네, 솔라나가 디지털 산업에서 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솔라나가 가지는 이 확장성과 편리함으로 앞으로 블록체인 산업에서 비자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솔라나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1초 안에 65,000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고 빠른 속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인해서 많은 데이터 처리가 필수인 금융산업에 아주 효과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2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거에 비해서 이 느린 속도 그리고 비싼 수수료 때문에 항상 문제점으로 꼽혀왔는데요. 물론 솔라나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긴 합니다. 작년 9월 이 네트워크 오류가 생기면서 안정성 문제가 있었는데요. 관계자는 이 이더리움에 벗어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라고 하면서 개발자들이 빠르게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디파이나 NFT 또 여러 가지 웹 3.0 분야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다양한 분야에서 솔라나를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 이더리움에 견줄 수 있는 또 능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캐나다 결제 기업 누베이가 플로우 기반 스테이블 코인 FUSD 결제를 지원합니다. 네, 나스닥 상장 캐나다 온라인 결제 기업 누베이가 웹 3.0 블록체인 네트워크 플로우를 호환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누베이는 향후 블록체인 기반에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과 NFT 구매의 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플로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FUSD 결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필립 페이어 누베이 CEO는 이 플로우 네트워크는 NFT 트레이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블록체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양사 협업으로 플로우 기반의 NFT 플랫폼이 증가를 하고 고객들이 법정 화폐로 FUSD를 구매를 할 때 불편함 없는 결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NFT 코인들 중에서 사실상 작년 수혜를 못 받은 거의 유일한 코인이라고 보이는데요. 올해는 사업 영역을 넓혀나가면서 가격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